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율의 조경미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게 되시는데요. 채무자들은 처음에는 돈을 안 빌려주면 안 될 것처럼 애원하고 선량하게 말을 해서 결국 채권자들은 그런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빌려주고 나면 채무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어느새 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준 내가 돈 좀 돌려달라고 을처럼 애원하게 되는데요. 돈을 빌리고 나 몰라라 하는 약성 채무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자들에 해당하겠죠. 이들에게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형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변제기 전에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갚고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불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상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이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미리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소송으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차용증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차용증이 없어도 금원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등의 SNS 대화 내역, 녹음 대화 내역 등으로 금전 차용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이 확정된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채권의 강제집행이 있는데요. 이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 채권이나 급여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강제집행의 예입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경매 신청하여 그로부터 배당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예금 채권도 없고 부동산도 없는 경우가 태반으로 이 경우에 예전에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집기에 압류하는 경우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매각 금액에서 배당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고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재산명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의 주소 불명인 경우 또는 재산 목록이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그리고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 재산 목록 제출의 경우 등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되고 카드 사용이 제재되며 대출 등이 이용 불가하는 등 금융기관 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실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사용이 어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및 추심 진행은 변호사의 상담을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간단한 내용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